백성혜입니다. 예, 어머님들 우리 신체에서 말이에요. 그 불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이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뭐 골고루 다 유용하게 쓰이죠. 뭐 하나라도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할 텐데 그중에서도 손을 저희가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손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 중에 하나만 이라도 다치면 참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실제로 과학에서도 이 손을 이용해서 이 배우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전자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소위 악명이 높은 플레밍의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법칙이라는 그 전자기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아이들이 손을 막 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손. 이러한 손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손을 이용해 전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플레밍 법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예, 오늘 플레밍의 손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그 전자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손을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쓰려면 우리 손은 오른손하고 왼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잘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붙은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은 같지가 않아요. 모양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손을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함 중에 하나는 이 손이 굉장히 많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간이 보통 3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선을 나타내는 한쪽 선을 나타낸다면 1차원이겠지만 이렇게 두 방향을 모두 X축, Y축이라고 얘기하는 두 방향을 모두 나타내면 면이 돼서 2차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이제 엄지손가락 같이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방향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위쪽 방향. 이렇게 해서 부피 같은 이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을 골고루 손가락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쪽 방향을 표시하는 것과 왼손으로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 똑같을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제가 이제 그 집게 손가락의 방향이 같고 지금 엄지손가락 방향이 둘이 같죠? 그렇게 되면 셋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가운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3차원을 표현할 적에 이 세 방향을 모두 같도록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제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각각을 뭐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뭔가를 이해할 적에 내가 오른손을 써야 될지 왼손을 써야 될지를 결정 못 하시면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를 먼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중요한 이 세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표현을 해드리면은요. 우선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이나 혹은 힘의 방향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의미로 거의 비슷하게 이 전자기에서 쓰이는데 우리가 방향을 이 세 가지 종류의 방향을 전자기를 배울 때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방향을 마침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세 방향을 모두 가리킬 수가 있죠. 자유롭게. 그렇죠? 제가 발가락이나 딴 신체 부위를 써서는
이렇게 세 방향을 자유롭게 금방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또 이 손가락이 좋은 점이 뭐냐면 시험장에 아무데나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뭐 컴퓨터도 들고 갈 수 없고 계산기도 들고 갈 수 없고 물론 핸드폰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지만 나는 손은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외우기 쉽게 어떤 도구를 써야 될 적에 손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하고 손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 전자기에서 배우는 요 세 가지 방향을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이 손을 써서 각각의 방향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플레밍의 손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세 방향을 나타낼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왼손으로 나타내느냐 오른손으로 나타내느냐가 굉장히 다른데요. 어느 게 왼손이고 어느 게 오른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선 이 세 가지 방향은 일정하게 있지만 이 두 가지 또 다른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설명을 하면 하나는 발전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전동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발전기라는 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류라는 것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석 같은 게 있어서 자기장이 처음에 있어요. 그 자기장 안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움직여요. 움직이면 당연히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게 전자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유도전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류가 내가 발전기처럼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방향을 딱 맞출 수 있는 손가락이 바로 우연히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제가 잠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직류 전류계라 해서 전류가 정말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장치고요. 지금 제가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0이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 전기 도선처럼 구리선 같이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선인데 물론 여기는 지금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냥 도선만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도선에 이 전류계를 연결을 한 후에요. 이렇게 연결했다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0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자석이겠죠? 이러한 자석 중에 원형 자석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형 자석인데 제가 이게 너무 세가지고 혹시 잘못하면 이렇게 손이 찔릴까봐 지금 이런 쇠 막대기에 그냥 붙여놨어요. 이게 너무 강력하게 세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석인데요. 이 자석을 제가 이 안에서 도선만 있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보이세요? 그쵸? 제가 전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쵸? 제가 이게 이제 자기장인데 자기장 안에서 이 물체를 막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는데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는지는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그 방향들을 잘 맞춰보니까 오른손을 딱 가리키고 말이에요. 오른손을 가리키고 이쪽을 전류 방향, 여기를 자기장이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을 힘 방향에서 힘을 이렇게 움직일 적에 이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라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겠느냐를 설명한 것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동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는 지금 제가 발전기처럼 전기를 만드는 것이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전동기는 반대로 왼손으로 만드는 것이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랑 전동기는 상황이 다른데 이 둘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발전기는 제가 전기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전동기는 전기를 써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전기를 쓰면 자동차도 움직이고,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움직이지만 장난감 자동차도 움직이고 말이에요. 전기로 뭐 여러 가지 모터 같은 거를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면 지금 이 발전기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전기가 안 흘렀죠. 제가 자석을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했는데 반대로 전동기는 전류를 움직여서 유도 전류가 그럴 땐 아니고요.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기장 안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물체가 운동을 합니다. 그 원리는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동기의 원리라 해서 왼손을 써야지 방향이 딱 맞아요. 그럴 때 왼손에 이쪽을 역시 전류의 방향, 이쪽을 이제 자기장의 방향, 이쪽을 전류의 방향, 이쪽을 이제 힘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손을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절대적인 그 진리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뭘 외워야 되겠는데 방향을 붙여서 이제 정확히 외워야 되겠는데 기억이라는 게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항시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역사 배울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조선시대부터 왜 무의미한 그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가락을 붙이잖아요. 대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이렇게 노래를 붙이면 절대로 안 잊어먹죠. 그 노랫가락만 생각나면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오래 지속시키고 틀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 플레밍의 손법칙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의 방향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손의 모양이 사실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또 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혼동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같이 그 교과서에 어떤 모양의 손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찾은 교과서의 그 4가지 종류의 손 모양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왼손이죠. 그러니까 그 발전기의 원리가 아니라 전동기의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즉 전류를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일 적에 나타나는 방향이에요. 어쨌든 그 방향은 3종류가 있는데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이게 힘력자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나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 손 모양과 이 손 모양을 보시면 이 손은 무슨 손, 어느 손이죠? 이건 오른손이기는 한데 방향을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왼손을 가지고 이 제가 3번째를 전류, 2번째 손가락을 이제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위쪽이 힘 방향이 되는 게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은 오른손을 나타냈는데 3차원의 방향 표현을 봤을 땐 왼손의 이 3차원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 약속들을 서로 다르게 하는데 자기 편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방향을 외우기 위해서 누구는 대종태세 문단세로 외울 수도 있고 누구는 다른 가락을 붙일 수도 있듯이 이게 왜 절대적으로 왼손이어야 될 게 오른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 제각각 방향을 어떤 식으로 암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버리셔도 돼요. 이 도구라는 것은요, 편리할 때 쓰는 거고 불편하면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그 은행을 깔 적에 말이에요. 벤치를 가지고 이제 그 은행을 까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진 벤치로 까야 되는데, 없으면 뭐 주변에서 다른 걸 쓰면 되죠. 그게 없으면.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만, 그걸 썼더니 은행이 까지는 게 아니라 다 박살이 나더라. 그러면 자기한테 유용한 벤치를 꼭 찾는 게 좋겠죠. 못 찾으면 하다못해 가서 슈퍼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다 박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손에 대한 규칙성들은 내가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를 혼동시킨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얘와 얘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혼동이 되는 얘기 때문에 뭐 하나를 과감히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적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것을 3차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손방향이 바뀌었어요. 교과서에 나타난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둘은 모두 전동기, 즉 전류를 써서 물체를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느 쪽 손가락일까요? 오른손이죠. 그리고 얘랑 똑같은 모양을 했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쪽이 전동기의 그 원리에서 나타나는 방향이라면 이쪽은 뭐의 방향일까요? 발전기겠죠. 발전기. 즉, 이쪽이 이제 운동이고, 여기가 자기장이고, 이쪽이 이제 전류. 이제 그 기전력이라는 것이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전류 방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었어요. 교과서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발전기의 원리라 이쪽하고는 방향 하나가 바뀐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평면을 나타냈지만 이렇게 세웠으니까 물론 세 쪽 방향, 3차원을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누구와 똑같을까요? 지금 모양이? 발전기와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오른손에 이쪽을 운동, 여기를 자기장, 여기를 전류의 방향으로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게 지금 똑같은지, 이쪽이 전류고 이쪽이 자기장일 때 도선의 운동 방향이 맞나요? 방향이 같아요? 그쵸? 예. 자,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 발전기의 원리인지 전동기의 원리인지 이해 못하면 오른손, 왼손을 왜 막 꼬기 시작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플레밍 버츠만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는 이유가 이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한 다음에 어디에 뭐가 더 유용한지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펼쳐놓고 방향을 손바닥 방향을 봤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통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도 이럴 땐 이 도구 쓰고 저럴 땐 저 도구 써서 더 잘 쓰면 좋지만 웬만하면 한 도구 가지고 이것저것 다 쓰는 게 편하죠. 저희도 부엌에서 뭐 과도 가지고 뭐 과일 깎고 뭐 큰 도마 가지고 큰 칼 가지고 뭐 이 고기 자르고 뭐 하지만 어떤 때 바쁘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가지 도구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 경우에 이걸 FBI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권총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 FBI가 왜 그 미국의 그 첩보 영화 같은데 흔히 나오는 그 기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F라는 얘기는 힘, force의 약자여서 이 F라는 것이 힘을 나타내고요. 엄지손가락을 흔히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힘들이 대부분 이것만 빼놓고서는 모두 힘이나 운동 방향을 엄지로 표현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항상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합니다. 펼쳤을 때도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세 번째 손가락이 흔히 전류의 방향을 표현할 적에 이거는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손가락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이게 이제 기전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 FBI냐 왼손 FBI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F는 force의 약자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물리 하시는 분들한테 B하고 I가 B는 자기장, I는 전류를 나타내는 약자로 흔히 교과서에서 쓰는데 뭐의 약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니 몇 분이 한 번도 그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우기는 편해요. 외우려면 그렇지만 그 B가 자기장을 나타내고 I가 전류를 나타낸다는 것부터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그 플레밍의 손법칙을 오른손, 왼손으로 구분해서 발전기와 전동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우리 생활에서 이 발전기와 전동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기의 유도 원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발전기와 전동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사용되고 전동기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사용된다고 하죠. 이 둘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외부에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 줄 때는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르고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힘, 즉 기계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 줄 때는 전동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발전기로는 자동차의 제너레이터나 비상시를 대비해 대형 건물에 설치된 자가 발전기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전동기로는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에 들어있는 모터를 둘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과학적 원리. 과학이 재밌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 보셨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전동기의 원리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전기를 꽂아서 우리가 애들 장난감도 그렇고 혹은 이렇게 가정의 주방 용품들도 많은 경우 이제 전기를 소모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플레밍의 왼손을 많이 쓴다는 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한 실생활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음악 같은 거 요새는 CD로 많이 듣지만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이걸로 많이 들었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도 결국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우리가 이렇게 빼보면 이 테이프 자체가 이 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끌려옵니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테이프가 이렇게 카세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석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실험으로도 기억하셨겠지만 제가 이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유도 전류가 흘렀어요. 그런 것처럼 이 테이프가 이제 카세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자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유도 전류가 흐르죠. 흐르는 전류가 이제 스피커로 이제 전달이 되면 스피커에는 항상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자석에 떨판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석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이제 힘이 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떨판이 떨려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 그래서 스피커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스피커가 떤다는 것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은 전동기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 안에서 물체가 운동하니까 전류가 유발되는, 즉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이 전형적인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준비물로 급히 자석을 막 당장 찾아서 학교를 가져가야 되는데 자석이 집에 없다. 그럼 스피커를 뜯으세요. 그 안에는 반드시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움직이게 해서 이제 스피커가 떠는 것인데, 스피커도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시죠? 굉장히 비싼 거, 굉장히 저렴한 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가격 차이라는 것은 원래 원래의 소리라는 것이 마이크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것이 공기를 떨게 해서 마이크 안에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내게 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그것이 다시 스피커로 가겠죠? 그럼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이제 자기장 안에서 자석이 움직임으로써 다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스피커의 원리는 다 자석과 자석의 움직임으로써 나오는 떨판으로 인한 소리인데요. 원래의 소리를 얼마나 잘 재생하느냐, 떨판이 완벽하게 원음을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스피커가 고가로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 자체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동기의 원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민하게 원음을 재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지는데, 우리 귀가 그렇게 감각적으로 예민한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면 굳이 다른 사람이 비싼 게 좋다 그래서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어요. 내 듣기에는 다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적당한 가격의 스피커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실생활의 원리를 이해하셨죠? 네. 사실 가전제품들이 다 플레밍의 법칙들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을
봤을 때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를 우리가 잘만 이해한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치거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은 플레밍의 법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과학 교과서에서 또 다른 데서도 쓰이는데요. 한번 다른 데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 좀 보시죠. 보시면 교과서에는 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손의 그림에선 주의하셔야 될 것이 주변에 자기장이 있지만 이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서 따로 유발되는 방향이 다른 그러한 자기장이 아니에요. 아까 플레밍은 자석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흐르는 도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그 흐르는 도선 주변에 저절로 생기는 자기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 때문에 따로 다른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죠. 이때 이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다시 오른손을 쓰지만 전류를 이렇게 감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원형으로 도선이 돌 적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이게 교과서에서 찾아낸 놀라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뭐가 이상하죠? 자,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면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았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기장을 똑바로 이렇게 감고 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이것은 전류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음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류의 방향이라는 것의 약속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도선에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양전하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약속이 서로 다르면 굉장히 방향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유용하게 그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되거든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잘 정리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개념을 외우는 것, 그것이 플래밍의 손법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